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도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오늘은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스타트업 100에 선정된 기업이자 5G 통신 부품 전문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일왕텍의 이재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이렇게 카메라를 보시고 시청자분이랑 같이 만나보시죠. 네. 일왕텍 대표이사 이재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브랜드 네임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일단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정수기에 필터가 있습니다. 네네. 필요한 것을 통과시키고 필요 없는 것을 걸러주는 네네. 전파 주파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파 주파수에도 필터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의 사업자는 통과시키고 타 사업자는 걸러주는 네네. 5G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네. 일왕텍은 무슨 뜻입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특이한 용어인데요. 이렇게 그 브랜드 이름을 지게 된 특별한 배경 같은 거 이거 함께 말씀해 주시죠. 지극히 한국적인 이름입니다. 네네. 고랑과 일왕, 아. 결실을 맺는다는 모든 것들은 그런 일왕에서 뜻입니까? 결실을 맺기 네네. 때문에 결실을 맺겠다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하나가 더 추가적인 의미는 나랑 너랑 우리 회사랑 고객사랑 사장이랑 직원이랑 네네. 함께 투게더 함께 잘 시너지를 내자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발전돼서 그런지 초창기에 5G와 관련돼서는 5G 용어 자체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현재 위치가 어떤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5G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6G도 함께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글로벌 통신 시장 전체를 바라보면 2G, 3G가 50%입니다. 아. 예, 아직 LTE 전국망이 되어 있는 나라도 네네. 많지가 않고요. 네네. 이제 5G는 시작이죠. 네네. 한국 같은 또는 일본 옆에 있는 주변 나라 일본 같은 경우들은 전국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5G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5G가 갖다 주는 많은 인프라들, 5G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플랫폼들에 대한 서비스, 네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5G들 하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많은 장비들이 구축돼야 되는 네. 투자의 규모들, 이 네. 재원들 이런 것들이 전국망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지금 5G가 한국에서 보면 이렇게 초창기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도입하고 나서도 일생활에서는 시청자분이 느끼는 그 변화 같은 거 이런 걸 좀 어떤 거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5G들은 굉장히 더디다 또는 LTE와 큰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투자에 대한 의지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데요. 네. LTE 대비 5G는 LTE 한 개의 기지국당 한 18개가 필요한 워낙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이 어마무시한 재원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지들이 좀 아직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들은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투자 제어를 좀 하고 있는 중이어서 자칫 이러다가 우리 속도들을 5G의 시장을 바뀔 수가 있다. 시장을. 그래서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5G 관련해서는 5G와 6G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 두 번째는 이제 5G, 6G에서 주파수는 어떤 영향이 있길래 주파수 얘기가 많이 되는지 두 가지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G는 디지털의 혁신을 가져올 많은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라든가 네네네. 원격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홀로그램 이런 속도들이고 6G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망을 이제 위에 저궤도 중궤도 위성이 네네네. 5.5G라고 부르는 정도 네네. 그 이상의 6G는 주파수들이 현재 쓰는 3.5기가 돼요. 28기가 대역이 아닌 100기가 이상의 굉장히 높은 대역이기 때문에 네네. 이후에 다가올 6G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또 새로운 서비스지만 하지만 너무 좀 6G를 논하기에는 좀 너무 섣부른 아직 5G에 대한 우리 한국만 해도 아직 대도시 주변의 중심 말고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절대로 2G, 3G에서 LTE를 건너고 5G로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단계를 반드시. 그래서 거쳐야 되는군요. 현재로는 LTE와 접목해서 쓰고 있는 5G, 이 5G에 대해서 속도를 안정하게 내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네네. 통신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을 해갈 게 아니고 통합망을 통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현재 LTE 대비 크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체감들을 빨리 극복하는 게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랑텍이 이렇게 기여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저희가 창업할 때가 2017년인데 네네. 2017년도에는 이미 국내에는 LTE 전국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국내에는 기회가 없었죠. 추가적인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처음부터 해외 쪽에 눈을 돌려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 버라이전 통신사 쪽에서 통합망 네네.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개별 구축이 아닌 통합망의 구축에 대한 제안을 했고 그게 사업화로 이어졌습니다. 네네. LTE 사업화에 대한 전국 통합망들에 대한 부품들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그 이후에 5G가 한국이 2019년부터 시작되면서 네네. 저희가 일을 하게 된 기회가 되었죠. 네네. 주파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워낙 높은 많은 투자 자본이 필요한 곳에 5G 통합망은 더욱더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네네. 통신 사업자들의 주파수 간섭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 이랑텍이 갖고 있는 부품 기술들이 이제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로지언이 통신망과 안에서 어떤 위치가 있는지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이동통신 3사가 있듯이 각 나라마다 통상적으로 세계에서 그 이상의 통신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네네. 통신 사업자들의 수건 사업이 바로 통합망인데요. 네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들은 통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섭, 통신 네네. 주파수 간섭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네. 그 간섭이 가장 중요한 품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네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G에서 3G, LTE, 5G로 진화하면서 투자했던 장비들을 통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네. 그 품질 때문에 통합 품질을 유지하는 비용 때문에 개별 구축을 해왔던 것들을 저희들은 사업자들 전체 버라이전이 사용하고 있는 2G, 3G, 4G, 5G에 대한 전체를 묶는 통합망 기술, 서로 간섭이 없이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네네. 개별 구축이 아닌 통합 구축에 대한 부품 솔루션으로 제안을 내게 됐고 그 기술들을 일본 통신 사업자 KDDI까지 확대되는 그런 이제 현재 상황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솔루션들은 통신 사업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전국망을 빠르게 저비용으로 빠른 구축이 가능한 부품 기술입니다. 계속 주파수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규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 어떤 그 주파수 간섭을 받으면 불편한 점이 있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수 간섭은 저희들의 소통의 이제 기본적인 것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네네. 송신에서 수신 받는 사람의 간섭이 일어나면은 번거로워지듯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뭐 게임 유저들이 네. 간섭이 일어나면 버퍼링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게임에 대해서 실패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겠죠. 향후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율주행차 네. 간섭이 일어난다면 주파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위험이 굉장히 따른 거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많은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유발될 뿐 아니라 네네.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서 보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네네. 간섭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고스란히 간섭에 대한 피해들은 통신 소비자들이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네네. 통합망이 주파수 간섭이 없는 통합망의 장비들이 구축된다. 네. 그것은 그만큼 저비용으로 빠른 구축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구축 비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통신 소비자한테 통신 비용의 절감의 혜택을 줄 수가 있고 네네. 건축주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안전하게 되고 네. 통신 사업자, 통신 소비자, 건축주 모두에게 유익한 부품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국내에 이렇게 어려운 점 때문에 해외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접근했다 하는 쪽을 말씀하셨는데 버라이전이라든가 뭔가 그런 만큼 다시 한번 이 이랑텍에 대해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러브콜하는 사항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사업자들의 수건 사업은 처음부터 통합망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들과 기술들이 따라주지 못해서 개별 구축들을 해왔었죠. 네네. 통화하고 문자하는 게 2G, 3G는 동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LTE, 네네. 4G, 그다음에 5G인데요. 이미 우리 미주를 비롯한 유럽 같은 경우들도 전국망이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번 근본의 팬데믹을 맞이해서 통신이 비대면 저접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까지 네네. 이제는 통신이 기간망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데이터를 기로한 데이터 쉐어에 대한 나라의 긴급 상황들을 갖다가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상황들의 인프라들은 LTE 이상부터 가능한 그래서
이제는 2G, 3G가 되어 있는 나라들은 빨리 LTE로 전환할 것입니다. 네네. LTE가 정망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은 LTE의 정망을 서두를 것이고 다 된 나라들은 5G로 전환할 것이고 네네. 통신의 시작들은 주파수가 존재하는 통신은 앞으로 향후에 지구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시청자분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요. 기직 문제. 기지국에 따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상으로 지금 보기에는 좀 안 좋다 하는 측면 첫 번째. 그리고 기지국에 따른 비용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산업에 이렇게 발전하는데 상당히 제한 요인이다. 그런데 이 일왕택은 사실 그런 문제를 좀 극복했다 하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대목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어르신 지적입니다. 네네. 주파수의 간섭의 문제 때문에 개별 구축을 하면서 네네. 좀 볼품스럽게 많이들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 네네. 곳곳에. 네네. 그래서도 더 통합망이 중요하고요. 네네. 건축주들 또 그 임대 사업에 대한 어떤 이득 때문에 그렇게 네. 설치했지만 사실은 장비라는 것은 끊임없이 전원이 인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늘 안전할 수만 없는 네네. 뭐 화재라든가 뭐 네네. 등등 또 5G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주파수들이 지금 설치되기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네네. 주파수가 높으니까 예, 예. 그래서 통합망이 더 중요하죠. 커버리지를 위해서 전원을 인가하고 파워를 인가하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리스크를 더 안전하기 위해서도 네. 통합을 해야 되는 구축을 해야 되는 그래야 그 비용들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볼품스러운 부분들도 좀 개선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뉴딜 정책 앞으로 탄소 제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네네. 예전에 해왔던 대로 할 방식이 아니고 네. 이런 좋은 기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일왕택과 관련돼서 경쟁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말씀했을까요? 예. 네네. 오픈 현실인데요. 네네. 저희가 차금 6년째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RF 기업이 됐습니다. 네네. 8년 전 LTE 정망이 이루어지고 추가 투자가 없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폐업 전해버렸습니다. 네네. 대부분 군소업체로 전락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저희 같은 기업들의 의욕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한국의 세 번째 기업이 되었다. 그런 웃기고 슬픈 현실이죠. 네네네. 지금 앞으로도 이제 저희는 통신의 역사가 한국에서 30년입니다. 네네. 10년 이제 20년 동안에 IPO 기업들이 없었죠. 네네. 지금 현재 있는 두 개의 기업 빼놓고는 그 K사와 A사 빼놓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현실이. 20년 만에 저희가 IPO로 가겠다라고. 사실은 많은 선배 후배들한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세상을 보고 글로벌을 보면 통신의 지역을 보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네네. IPO가 저희가 일부러 창업의 목표를 세운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군수업체로 전락하고 현재 1세대에 있는 기업들의 K사와 A사 그 다음에 이어갈 기업이 없는 거죠. 네네. 대를 이어야 되는데 네. 2세대가 없는 겁니다. 네네.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한국의 RF의 대를 잇겠다. 일왕택이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사명감이고 예. 그래서 반드시 IPO로 가야겠다. 많은 선배와 후배들의 희망이 있는 상징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현재도 지금껏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스타트업 10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소부장이 이슈가 된 가장 극적인 계기는 일본의 무역 분쟁,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소부장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었죠. 네. 이런 국제적인 환경들이 저희한테는 더할 나위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많은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네네. 지금까지 창업하고 성장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었으니까요. 과제 전용 과제부터 시작해서 소부장에 대한 육성 사업들. 왜 사업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자기 돈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실제로 잘 찾아보면 나라에서 지원되는 정책들, 사업들이 지원 사업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더 찾고 더 발굴하고 더 놓고 하다 보면 지금껏 오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들도 그런 나라의 지원 사업들, 육성 사업들 때문에 큰
저희 마중물이 되어서 지금 네.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본 기회 소부장의 중요성들이 이슈화되고 또 그동안 바이오 중심이었던 기술 특례 상장까지도 소부장을 넣어주고 네네. 지금이야말로 저희 기업이 클 수 있는 최고의 골든 타임이 아닌가. 저는 이 기회를 삼아서 성장할 수 못하면 참 또 다른 기회가 오기 쉽지 않겠다. 네. 예. 더더구나 이제 현재 산자부에서 발견 저희들 근본에 고시한 국가 150대 핵심 전략 기술 네네. 그 기술로도 1항티 갖고 있는 5G 부품 기술이 선정되었습니다. 아. 이제 소부장을 넘어서 네. 국가 150대 핵심 전략 기술 기업으로 네네. 이제는 잠깐 있다가 또 어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그런 지원 정책만 의존할 게 아니고 좀 더 근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네. 이제 나라에서 지원하는 150대 전략 과제 기술 기업으로 더욱더 성장해 보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배타적 사용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허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배타적 사용권 문제가 많이 확보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국에서의 스타트업의 기준을 창업 만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아이러니한 게 7년이라는 시간이 사업하는 사람들 또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작은 시간이거든요. 작은 시간이죠. 예. 네. 데스밸리라는 것은 보통 3년이라고 합니다. 네네. 죽음의 계곡을 지난 것이 3년. 그러면 생존기로 봐야 되는 거죠. 1, 2기. 저는 3단계로 좀 제한을 드리고 싶은데 생존기. 데스밸리 지나고 나면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사업에 대해서 집중하는 도약기. 네. 3년. 네네. 그리고 그 나머지 3년 성장기. 네. 예. 생존기와 도약기, 성장기를 구분해서 9년은 가야지 기본적으로. 그렇죠. 9년에 또 근거가 또 있습니다. 항상 보통 사업을 해서 코스닥에 상장하는 그 시간이 보통 9년에서 10년 사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기준들을 봤을 때 스타트업한테 주어지는 시간들은 충분히 9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6년이 되니까 이제 1년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1년 안에 있는 스타트업에 주어지는 나라에서 많은 지원들이 이제 7년 지나면 또 우리 지금 제외가 되니까 네네. 이제야 성장할 수 있는 큰 내년 2023년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네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나라에서의 전략들이 좀 새롭게 좀 수립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그 첨단 기술의 생장 곡수를 짧아 놓으면 여러 가지 바이오 업체라든가 뭔가에서 그냥 캐시아웃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리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당장 급한 마음에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허에 대한 문제도 잠깐 네. 논의하셨는데 기업의 성장이 갖고 있는 것이 하드웨어라면 특허는 소프트웨어 네네. 아주 매우 중요한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안이고 현재 저희들도 매년 특허들을 5건 이상씩 발굴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 쪽에 대한 특허 지재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허들을 하니까 좀 특허에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자가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예, 이전을 하는데 한 50억 정도 이제 자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업하는데 한 5년 만에 자가를 갖는다. 와. 근데 50억인데 나라에서 저는 지원 사업들은 보통 한 80%로 제한을 둡니다. 2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네네네. 야, 20%면 50, 10억 아닙니까? 네네. 10억이 창업자한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 이러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겠다 싶었는데 그때 새롭게 우리 주거래은행의 지점장이 바뀌면서 인사하고 왔어요. 앞으로 좀 잘해보시죠라고. 그러다 논의한 도중에 특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저희는 이런 회사 소개를 하면서 특허를 줘보라는 거예요. 저희들 보겠다. 그것 때문에 질권 설정이라는 것도 처음 들은 얘기였고. 네네. 그래서 보더니 한 1차 검토가 나온다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2억이라도 어디냐. 네네. 한 또 일주일 뒤에 전화 왔어요. 한 4억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감사하죠. 네. 나머지 6억은 어떡하냐. 이제 그래서 연끌을 해도 시간은 다가오는데 빨리 자료는 지어야 되는데 자설을 하러 오라는 거예요. 특허 기술이 너무 좋아서 8억까지. 예. 그때 저희 회사의 사원이 바뀌었습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 준비가 되니까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예. 이것 보고 특허를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의 기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던 것들인데 참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겼던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특허들을 지금에 있는 새로운 특허들에 대한 발굴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게 그래서 아주 가치 있게 또 네. 분석하고 지금도 현재 또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면 일반적으로 벤처 캐피탈이든가 투자 자금은 몰리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저는 2019년 네네. 6월을 기억합니다. 6월 달에 저희 직원들의 급여가 3개월 밀려 있었고 협력사들의 대금 지급이 한 6개월 정도 밀려 있은 2019년 6월 이 6월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달인데요. 네. 그 전에 IR을 한 100회 이상 했었습니다. 6월 29일 날 투자금이 집행됐죠. 들어왔죠. 그리고 전 직원들의 밀린 급여, 협력사들의 외상태를 다 해소하고 먹었던 6월 29일 날 그날의 삼겹살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투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다른 투자 기관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VC들 저희들한테 투자 유치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국가 기관 포함해서 한 100억과 5억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국가는 이제 산업은행, 그다음에 중소벤처진흥공단, 중진공, 그리고 국내 배유 VC들은 뭐 현대기술 투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기업들, 그래서 VC들 한 6군데가 더더욱 의미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저희 한 30명 이상이 저희 회사의 주주인 거죠. 실제로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전혀 다를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기술을 인정하는 또 회사가 가고 싶은 방향성에 대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외부 기관에 105억 이상의 투자금도 귀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저희 회사의 주주로 있다는 게 큰 자부심입니다. 그러면 매출도 빨리 되겠네요? 네. 네, 창업 첫해 27억을 했었고요. 40억, 60억, 작년에 104억. 네네. 올해 좀 부진했는데 한 150억의 수주를 받아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네. 본격적인 성장은 내년부터로 지금 예고되고 있고요. 현재 받은 확정 PO들을 기반으로 하면 300억 정도. 빨리 갤로핑으로 많이 뜨는 식으로 빨리 올라가는 거죠? 네. 네네네. 이제 아쉬운 점은 스타트업들이 성장에 이제는 B2B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고객사들이 우리의 기술들을 홍보하지 않죠. 자기의 기술로만 네. 꼭 쥐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직접 허들을 넘어야 되고 저희가 저희 기술을 알려야 되고 네네.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간 국제 글로벌 전시회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네. 올해부터 지금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는 곳마다 새로운 큰 고객들이 발굴이 되고 저희하고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네네. 올해 저희가 스페인 MWC라는 바르셀로나 전시회 가서 만난 고객이 노키아 만나서 협력사 등록이 되고 네네네. 지금 현재 PO를 받아서 매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커뮤니아시아 가가지고 만난 고객이 인도에 있는 100년이 넘은 회사 호바인 슈너라는 회사를 만나서 그 회사와 저희하고 본격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되는 이 스타트업이 직접 우리 기업의 기술을 알리고 그 기술을 갖다 어필하는 데는 저희가 넘어야 될 분명한 장벽인 건 분명합니다. 저희의 기술들을 채택해 준 것들은 사실은 고객사들의 과감한 결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다만 지난 5년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얘는 이 기업이 지난해 납품 이력들과 그것들에 대한 것들 레퍼런스를 가지고 저희들을 이제 채택하는데 훨씬 더 쉬운 현재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인 S사도 저희들이 협력사 등록에 지금 이제 정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 개발 능력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사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임직원분들이 똘똘 뭉쳐서 사실 그것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임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한 말씀 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직원들 대단하죠. 지금 있는 우리 핵심 인력들 저 고마운 친구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쓴소리를 아끼지 않습니다. 소신이껏 예스맨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해주는 친구들입니다. 저한테는 제 직원이 아니고 저는 투자의 대상이죠. 네. 이 친구들과 함께 스케일업해서 가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창업기업에는 고경력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기업, 중견기업, 그다음에 중기업. 제가 창업기업에는 힘든다는 어떤 그런 선입견 때문일까요? 잘 오지 않죠. 방법이 없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인력을 키우는 거죠. 네네. 전문학사 출신들의 편입을 해서 지금 이제 3명 정도가 학사 학위를 지금 취득하고 있습니다. 학사 학위를 마친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서 모든 학자가 없는 회사에서 다 부담하고 시간도 여유롭게 주고 예. 4명 정도가 지금 석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석사를 마친 친구가 박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명이. 네. 내부 역량을 직접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의 역량을 키워서 거기에 걸맞는 기업으로 네. 성장에 맞는 기업으로 저희들이 구성원들을 갖춰가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제가 질문하지 못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저희 시청자분을 만나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간 척박한 RF 통신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시 일항택이냐고 이미 30년이 흘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술, 혁신적인 기술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모범 사례로 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을 리딩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는 일항택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도 일항택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기업인지 배웠고 지금의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교훈 같은 것도 좀 배웠고 그런 측면인데요. 비단 일항택뿐만 아니라 지금의 한국 사회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점의 허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그 시사점을 던져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이재복 대표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발언은 조금으로 그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재복 대표님이 인터뷰 기간 중에 전부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걸 다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되고요. 국민의 지대한 후원과 관심을 가져야 이런 훌륭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당부해드리고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